뭐야 이거? 여러분, 가성비가 AMD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텔에도 가성비 있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마인드PC 한호근 팀장입니다. 인텔 10세대 제품이 이제 14나노미터를 우리고 우려서 굉장히 혹평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격대가 좋은 가격대에 형성이 되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이제 그 가성비를 알아보시고 벌써부터 이제 찾으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인텔 10세대 제품에 대해서 혹시 추천 견적을 혹시 언제 구성해 주실 거냐라고 여쭤보시는 고객님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한 팀장이 또 발빠르게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제품들을 섭외를 해서 인기 많고 안정성 테스트를 이제 검증을 받은 제품들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견적 구성을 한번 해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AMD 라이젠 제품에 대한 장점은 이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렴한 가격대에 램 오버클럭까지 진행을 해서 인위적으로 성능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오버클럭이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초보자분들께서는 저건 또 뭐고, 오버클럭은 또 뭐야, 오버클럭은 또 어떻게 해야 돼, 정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은 그걸 한 방에 날려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순정 상태에서의 성능은 어쩔 수 없이 인텔 제품이 AMD 라이젠 제품보다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것은 사실이며, 그와 동시에 1400F라는 제품을 이번에 또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자, 보통 게임 하시는 분들이시면은 이 6코어 12스레드 기반의 CPU 제품이면 충분히 게임을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또 여기에 뒷받침되는 그래픽카드는 갤럭시 RTX 2060 슈퍼라는 그래픽카드 제품이 들어가는데요. 자, RTX 2060 슈퍼 그래픽카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워낙 기존에 영상에도 많이 보여드린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성능은 워낙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심지어 이제 전세대 GTX 1000번대 그래픽카드 제품과 비교를 해보면은 GTX 1080이라는 최상위 엔트리급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죠. 그 플래그십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더 높은 성능을 조금이나마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RTX 2060 슈퍼 하나만으로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모든 고사양 게임을 1920 1080 해상도 FHD 기준으로 잡을게요. 그 해상도 기준에서 144 모니터 사용하셔도 이거 하나면은 대부분의 게임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00F, 이제 9400F 제품의 D를 잇는 제품이죠. 9400F 제품의 단점이 뭐였습니까? 18만원대가 넘어가는 비싼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6코어 제품, 6코어 6스레드 제품이었어요. 그런데 1400F 제품 같은 경우에는 2만원만 추가하면 됩니다. 2만원만 추가하면 스레드가 6코어에서 6코어 6스레드에서 6코어 12스레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스레드 개수가 많아지면 뭐다? 다중 작업에 유리합니다. 스레드 개수가 많아짐으로써 이제 일반적으로 편집 용도, 영상 편집이나 당연히 게임만 하시는 게 아니죠. 게임 하시면서 디스코드라는 음성 채팅 프로그램도 사용을 하셔야 되고, 크롬 창, 구글 크롬 창, 이제 인터넷 창이나 크롬 창 같은 거 많이 띄워두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크롬 창이 메모리나 CPU 할당량을 은근 많이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요시하게 멀티태스킹 작업 능력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스레드가 꼭 있어야 합니다. 6코어에만 국한되지 말아야 해요. 인텔 제품의 장점이 또 하나 있다면요, 레이턴시라는 지연 속도라고 있습니다. 통신되는 지연 속도가 높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을까요? 낮을수록 좋습니다. AMD 라이젠 CPU 제품은 지연 속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4코어, 2코어가 따로 쪼개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코어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거를 통신을 하는데, 인텔 제품은 6코어가 그게 한 개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팀장이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동생한테 한번 거쳐서 그 동생이 엄마한테 그 내용을 전달해주면 당연히 그 속도가 늦겠죠. 그래서 지연 속도,
레이턴시가 낮기 때문에 게이밍에서 어쩔 수 없이 인텔 CPU 제품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배틀그라운드를 국한으로 가정을 했을 때 자, AMD 라이젠 제품도 충분히 좋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우리 초보자분들께서는 AMD 라이젠 제품, 뭐 오버클럭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저것 많아가지고 AMD 라이젠 제품을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정 상태에서 편하게 제품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인텔 1400F 제품을 구매하시면 그게 한 방에 해결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갤럭시 RTX 2060 슈퍼라는 그래픽카드 제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굉장히 고사양급에 속하는 그래픽카드 제품입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의 H410M DS2V라는 제품을 가져왔는데요. 기본기가 탄탄한 인텔 1400F 제품과 어울릴 만한 메인보드 제품을 가지고 왔으며, M.2 슬롯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M.2 SSD 제품으로 구성 변경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구성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SSD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MX500, 500기가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M.2 SSD 제품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구성 변경이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메모리는 당연하게 가장 기본 스펙인 삼성전자 8기가 21300 메모리 2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인텔 i5 1400F 제품과 이 메인보드 기가바이트 H410M DS2V 제품은 최대 메모리 지원 클럭이 2666, 즉 21300 클럭까지만 지원을 해요. 근데 지금 준비한 메모리도 21300 클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꽂으면 그냥 끝이에요. 이거 꽂고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또 안정적인 파워 공급이 또 필요하겠죠. 이게 절대 낮은 사양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안정적인 파워 사용이 필요합니다. 자, 파워 제품, 이번에 시소닉의 신제품 시소닉 A12 600W라는 제품인데요. 시소닉 하면 또 안정성의 대명사 아닙니까? 나는 파워 가지고 나는 고민하기 싫다,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브랜드 제품을 선택하고 싶다, 나는 파워에 돈을 아끼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시소닉 제품 브랜드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번에 시소닉 브랜드에서 이제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아니면 슈퍼플라워 메가 상품과 가격이 비슷하게 아주 저렴하게 구성이 되어서 나온 신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한번 사용을 할 거고요. 당연히 한 팀장님, 저는 그래도 이런 저렴한 가격 라인업에서는 슈퍼플라워 메가나 아니면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아니면 FSP 하이퍼 K 제품으로 변경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또 파워 제품도 구성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이번 인텔 10세대 CPU 제품은 지난 9세대 제품보다 가격 형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1900K 빼고요. 그거는 시장에 재고가 없어서 금액이 확 너무 뛰어버렸기 때문에 그 제품을 제외를 하고, 지금 i5부터 이제 i7의 라인업 제품들은 가격 형성이 성능 대비 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인텔 치고는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도 가성비 라인업으로 이제 저희 마인드 PC에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제품입니다. 당연히 이 제품 가지고 배틀그라운드 테스트해서 어느 정도 돌아갔는지 테스트 해볼 거고요. 그러면 바로 조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실게요. 자, 조립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상품은 이제 메인보드 제품이고요. 인텔 i5 1400F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조립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안에 이렇게 깔끔하게 조립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만에 그 기본 쿨러를 사용했더니 조립이 굉장히 일찍 끝났는데요. 확실히 쿨러를 추가하면은 그만큼 굉장히 이제 해야 되는 작업들이 더 추가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되는데, 기본 쿨러는 이렇게 간단하게 딸깍딸깍 4번만 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또 장착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돋보이게 우람합니다. 자, 하지만 이 제품들 당연히 조화롭게 구성 선택이 되었으며, 이 제품 가지고 6코어 12스레드를 가진 i5 1400 제품은 과연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바로 테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실게요. 자, 이번에는 성능 테스트 들어왔는데요. 지금 제품을 다 준비를 해서 파이어 스트라이크 테스트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점수 바로 보실게요. 그래픽 스코어가 이제 그래픽 카드의 점수예요. RTX 2060 슈퍼 그래픽 카드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AMD 라이젠 제품에서 이제 테스트를 했었을 때와 인텔 제품에서 테스트를 했었을 때 점수가 약간 다릅니다. 약 5%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인텔 시스템에 장착을 해서 3D 마크를 돌렸을 때 이게 그래픽 카드 스코어가 조금 더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러면 AMD 라이젠 제품에서 이제 성능이 덜 나오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그냥 점수 자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픽 스코어는 22,427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피직스 스코어가 이제 CPU 점수인데요. 확실히 6코어 12스레드 제품이다 보니까 점수가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6코어 12스레드 점수가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은 이제 게이밍용으로 또 굉장히 적합한 제품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점수를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피직스 스코어가 15,000점 이상이 넘어가면 이게 굉장히 높은 점수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컴바인드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8,798점이 나왔어요. 자, 컴바인드 스코어는 CPU, 메모리, 그래픽 카드 이렇게 세 가지를 합산해서 나온 총합 결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3D 마크를 돌려봤으니 온도 체크도 한번 해봐야겠죠. 지금 현재 실내 온도는 27도입니다. 실내 온도 27도고요. 그 다음에 CPU 패키지 온도, 자, CPU 패키지 온도가 이제 CPU 종합 온도죠. 53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와, 지금 기본 쿨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i5 1400 제품이 그만큼 발열이 높지 않은 편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기본 쿨러 자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전면 메쉬 FT908 메쉬 제품을 사용을 했으니까 그래픽카드 점수도 한번 보면은 59도가 나왔어요. RTX 2060 슈퍼 그래픽카드 갤럭시 RTX 2060 슈퍼 EX 블랙 OC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역시 갤럭시 RTX 2060 슈퍼 블랙 ES 제품이 이게 2펜인데 펜 하나당 사이즈가 100mm짜리예요. 펜이 시원시원하게 크다 보니까 쿨링도 시원시원하게 잘 되는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00 제품을 저희가 H410 보드에 넣었으므로 오버클럭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순정 상태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CPUZ에서도 지금 현재 코어 클럭이 40배수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메모리 주사율 D램 프리퀀시가 1330으로 2666 기본 클럭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3D 마크 테스트 끝났으니 바로 배틀그라운드 한판 제대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팀장이 가장 좋아하는 저격소총을 이용해서 꼭 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와, 이것도 프레임 잘 나오는데? 되게 잘 나오는데요? 배틀그라운드에 이제 접속을 한 상태이고요. 자, 환경 설정 부분 들어가서 보면은 이번에는 모든 옵션을 높음 옵션으로 맞춰놨습니다. 사실 이 설정으로 게임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을 뽑아주는지, 과연 높음 옵션에서 144 방어가 가능한지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산옥에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것도 장난 아니에요, 진짜. 와, 대박이야, 대박. 자, 지금 이제 프레임 테스트, 이제 프레임을 어떻게 보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화면에 표시된 지금 이제 수치들을 보시면 FPS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현재 나오고 있는 프레임 수치고요. MIN은
최소 프레임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AVG는 이제 에버리지라고 해가지고 평균 프레임 숫자이고요. 맥스는 최대 프레임 숫자입니다. 1% 로우라고 나가 있는 건 하위 1% 프레임인데요. 하위 1% 프레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부드럽게 게임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위 1% 프레임이 60프레임 이상을 유지를 해주면은 꽤 부드럽게 이제 플레이를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저희는 파라다이스 리조트에 떨어져가지고 한번 제대로 게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 2명 내렸어요. 자, 저랑 같이 내리고 있는 친구가 2명이 있습니다. 저 친구들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친구들이 이미 여기를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기들이 파밍을 완료를 하고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 죽였어요. 이 친구는 뭐지? 저 친구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오. 아, 이 친구 배율을 먹으려고 여기서 내려온 것 같아요. 자, 이번 판 안개까지 꼈습니다. 자, 안개가 끼면은 프레임이 정말 잘 안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자, 이 친구 덕에 우선 파밍을 아주 훌륭하게 했습니다. 앞쪽에서 총소리가 들려요. 제가 봤을 때 이쪽 근처에서 지금 총소리가 난 것 같습니다. 아닌가? 언덕 쪽인가? 자, 안개가 자욱하게 껴져 있으면은 이게 배그가 프레임이 정말 안 나와요. 이게 정말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배틀그라운드가 거리 보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렌더링 해야 되는 맵의 크기가 늘어나는데, 근데 이제 안개까지 껴져 있으면은 그 안개도 같이 렌더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안개 맵에서는 프레임이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저를 제외하고 현재 35명이 살아남아 있는데요. 안개가 껴져 있어서 솔직히 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예, 핑계입니다. 핑계이긴 한데 저는 안개 맵이 정말 싫습니다. 오! 못 잡았어, 못 잡았어. 아, 뒤에도 있었어요. 와. 아, 이번 판은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근처 사방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쉽습니다. 2킬을 올리긴 했는데, 자, 보셨다시피 프레임 정말 환상적으로 잘 나옵니다. 진짜 프레임 너무 환상적으로 잘 나오고요. 간혹 이제 배틀그라운드의 최적화 문제상 이제 마이크로 스터더링 문제가 간혹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배틀그라운드 자체의 이제 최적화 옵션이 좋지가 않아서 아무리 비싼 컴퓨터를 써도 간혹 끊기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거를 얼마나 최대한 잘 잡아주냐가 관건 포인트인데, 이 제품은 너무 완벽하게 잘 잡아준 것 같습니다. 진짜 게임 플레이하면서 너무 부드럽게 잘 게임 플레이를 했고요. 이 조합 하나면요, 1920, 1080에서 모든 게임들은 다 웬만하면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진짜 가성비 철철 흘러 넘치는 진짜 스웨이그 컴퓨터입니다. 온도는 과연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CPU 온도는 최대 온도 61도 나왔습니다. 61도 나왔는데요. 지금 쓰고 있는 건 진짜 초코파이 기본 순정 쿨러입니다. 기본 쿨러 가지고 61도가 나왔어요. 지금 실내 온도는 27도예요. 27도고 지금 등에 어느 정도 좀 긴장을 해서 그런가 등에 땀이 찰 정도로 좀 약간 너무 시원한 편은 아닌데, 61도의 온도면은 진짜 한여름 수준의 지금 이런 수준의 온도가 올라왔다는 거는, 네, 굉장히 발열이 낮은 편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온도 한번 볼게요. 그래픽카드 온도는 최대 62도가 나왔습니다. 진짜 온도 좋아요. 온도 진짜 좋아요. 이거 확실히 케이스 제품도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케이스 제품의 선택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 쿨링 성능 때문이죠.
데이븐 FT908 메쉬 강화유리 제품은 소음도 준수하게 잘 잡혀져 있는 팬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면 메쉬에다가 통풍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그리고 케이스 사이즈도 막 너무 부담되지 않고 심플하고 그 다음에 금방 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 덕분에 저희 마인드 PC에서도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 중 하나죠. 62도 그래픽카드 온도 62도, 그 다음에 CPU 온도 61도. 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진짜. 영상 편집을 염두에도 두고 있고 원컴 방송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메모리만 16기가 2장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32기가로 구성하셔서 사용하시면 참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한대장님, 저는 QHD 144, 이제 해상도가 2560, 144로 2560, 1440 QHD 모니터로 넘어가는데 저는 거기에서도 144를 잡아보고 싶어요 하시면은 이제 기존의 MG107K라는 제품 보여드렸죠? 그 제품으로 가시면 됩니다. 조립 서비스 당연히 기본 포함되어 있고요. 조립 서비스 포함되어 있는데 케이스 제품 현재 데이븐 FT908 메쉬 제품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영상에서는 이 케이스 제품으로 보여드려서 만약에 이 케이스 제품 원하시면 데이븐 FT908 메쉬 강화유리 제품으로 선택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한지면이 저는 이거 말고 다른 케이스 제품으로 하고 싶어요. 다른 회사 제품으로 변경을 원하시면은 당연히 케이스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마련을 해놨으니 케이스 제품 선택 항목에서 꼭 선택을 하시고 구매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는 죄송하지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영체제는 정품 구매 시에만 설치 후 발송해드리고 있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작성,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영상 마무리 짓고요. 항상 저희 마인드 PC를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인드 PC 한호근 팀장이었습니다.